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에이전트 빌더로 에이전트를 생성해보는 데모 세션을 준비해봤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빌더는 플로우나 트리거와 같은 고급 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 소스에 기반한 검색 결과 질의응답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적합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동작을 하는 에이전트보다는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구성으로 해보았는데요. 특정 문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사내 HR, Q&A 에이전트와 웹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와 인사이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시장 동향 분석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각 시나리오별로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의 목표를 정의하고 지침과 기능을 구성하고 동작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마친 후에 공유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빌더는 M365 포탈 페이지에서 에이전트를 확장시킨 후에 새 에이전트를 눌러서 생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데모에 필요한 문서는 코파일럿 앤 에이전트 데이라는 사이트 안에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해당 사이트가 조회되지 않으시다면 QR을 통해서 문서를 다운로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은 로그인 하실 때 제가 전달드렸던 링크랑 동일한 링크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전달드렸던 이 공유 파일 문서 안에 있는 PDF를 같이 띄워두시면 그 PDF 안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해보실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그 데모 테넌트로 로그인한 계정에서 쉐어포인트에 들어간 다음 이 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개해드린 사내 교정 문의 에이전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인데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문의 유형별로 대화를 세분화하거나 복잡한 흐름을 구성하는 등 더 정교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서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에이전트 정도라면 이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만든 에이전트는 조직 관리자가 게시를 허용해 주어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이전트 빌더는 각 사용자가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모 테넌트에 로그인을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회사 테넌트에 있는 이 에이전트 빌더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HR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특정 문서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확도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가 지식으로 등록된 문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생성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용자가 답변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문서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답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정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에이전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M365 포탈에서 여기 새 에이전트를 누르시고 새 에이전트 만들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 창이 뜨는데요. PDF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길게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셔도 좋지만 만약 급한 경우라면은 정말 그냥 간단하게 HR Q&A 에이전트를 만들어줘 이 정도만 작성하셔도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잘 작성해 주곤 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셨다면 엔터를 눌러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침으로 추가하고 싶으신 문서가 있으시다면 이 슬래시 커맨드를 사용하면은 다른 문서들을 추가로 불러와서 지식 문서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뒤에 구성을 할 때 이 지식 문서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추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단을 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에이전트 초안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목부터 세부 설명 그리고 지침과 다른 옵션들을 보면서 하나씩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간단하게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초안을 잘 작성해 주긴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동작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팝업 지침을 열어서 지침을 한번 확대해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입이 되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었던 문서에서 답변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추측하거나 일관적인 관행으로 보완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부분이 잘 입력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질문에 대한 파악이나 근거에 대한 확인에 대한 문항도 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지침을 쭉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수정을 해주시거나 이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 빌더 채팅창을 다시 사용하셔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침을 한번 쭉 검토를 해주시고 그 아래로 이제 지식 문서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이 지식 소스에서는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다면 웹사이트뿐 아니라 M365 데이터들이나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지식 문서로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글을 켜게 되면 해당 서비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추가가 되는데요. 모두 넣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동작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생성해낼 수도 있고 혹은 또 답변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에 특화되어 있는 지식 소스들을 직접 집어서 넣어줄 텐데요. 이렇게 서비스 위에 커서를 올려보시면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여기 있는 클라우드 모양을 눌러주시면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안에 있는 문서들을 추가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UI가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씩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모양을 들어가서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넣는 건 동일하니 쭉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빠른 액세스 쪽에 코파일럿 앤 에이전트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더 많은 장소를 눌러주시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모두 보일 겁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이 코파일럿 앤 에이전트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해당 문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제너럴 안에 문서가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제너럴 안에 제가 여기 시나리오 1번이라고 폴더를 넣어 두었습니다. 만약 여기 안에 있는 문서를 하나씩 지정해 줘도 되지만 여기 안에 폴더 안에 저희가 미리 다 넣어 두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1 폴더 자체를 클릭을 해주셔서 지식 문서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가 추가되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지식 문서에 대한 참고 사항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이전트 빌더처럼 선언적 에이전트의 지식 문서로 넣을 수 있는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최대 4개의 URL을 넣을 수 있고 쉐어포인트 파일이나 폴더 사이트는 최대 100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 팀즈 채팅은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들은 PDF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문서로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데모 사이트로 한번 넘어와가지고 다음 설정을 한번 진행해 줄 텐데요. 이 지식 문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톱니바퀴 모양이 보입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 보시면 이 참조 자료에 대한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people 데이터, 조직도로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쓸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문서나 차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들을 온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지식보다 선택된 지식 소스를 먼저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이 HR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지식으로 추가되어 있는 지식 소스를 기반으로 응답해야 하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항목은 꼭 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웹에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옵션은 꼭 켜주시고, 나머지 두 항목은 굳이 켜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끄고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무리하셨다면 이 창도 꺼주시고 다음 아래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추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잘 작성이 되었는지 마무리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왼쪽 여기 구성 탭을 지금 저는 창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드롭박스로 나오는데, 여기 옆에 있는 사용해보기 탭을 열어보시면 이 에이전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추천 프롬프트로 넣었던 항목들은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한번 참조 문서들을 한 번씩 열어가지고 어떤 문항들을 한번 테스트해서 잘 동작하는지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가 몇 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 테스트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개 추려와 봤습니다. 이외에도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 한번 해봐야지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테스트하는 곳에다가 한 번씩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테스트 창에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건강 관련 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테스트 문서로 넣어둔 이 지식 소스 중에 복리후생 문서 안에 있는 규정 제5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임직원은 연간 일정 횟수 회사 비용으로 외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응답이 나오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번씩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지침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올해 결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리후생 문서의 규정 제7조 그리고 휴가 근태 규정 제9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잘 올바르게 답변되는지 한 번씩 또 테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너무 길어서 한 5줄 정도로만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싶으시다면 지침에 너무 길지 않게 5줄 내외로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 라는 지침을 추가로 설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테스트용 질문은 실제 문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유사하게는 있지만 실제로 야근 택시비에 관련된 지원 내용은 문서상에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A 에이전트로부터 예상되는 답변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길 기대해 보는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 에이전트를 공유해 볼 텐데요. 처음 생성했을 때에는 이 에이전트는 개인에게만 공유가 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시고 만약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정이 1번부터 48번까지 있는데요. 1번 사용자는 2번 사용자와 공유를 서로 한번 해보시고 3번 사용자와 4번 사용자 그리고 5번 사용자와 6번 사용자 이런 식으로 짝수번과 홀수번 서로 에이전트를 공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공유 대상으로 한번 지정을 하시면 여기에 채팅 가능이라는 이 토글이 생기는데요. 이 옵션을 한번 확장시켜 보시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편집 권한을 줄지 아니면 이 사용만 하게 할지에 대해서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알림 보내기를 하면은 이 사용자에게 메일로 이 에이전트에 대한 초대장이 발송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서 진행해 보시면 그 다음으로 이 지식 문서로 추가되어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질문이 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 빌더도 모두 M365의 액세스 권한을 모두 준수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만약 지식 소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면 코파일럿도 이 지식 소스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소스로 추가되어 있는 이 자료에도 꼭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에이전트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공유하셨다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어떻게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메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웃룩에 이렇게 관련된 에이전트가 초대되었다는 메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채팅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 관련 에이전트를 열 수 있는 창이 보여집니다. 한번 다른 사용자가 공유를 했다면 이 에이전트를 한번 추가해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나리오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음 시나리오는 시장 동향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유사한 형식의 리포트를 만드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번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형식에 맞추어 답변을 해주는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PDF에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따라오시는 게 조금 빠르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은 뒤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생성해준 부분은 여기 지침에 보면 살짝 어둡게 음영이 처리가 되는데요. 수정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되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 변경 내용 표시 눈알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왼쪽에 검정색 바가 표시되면서 추가로 표시가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여기 AI에게 질문하기를 눌러보시면 이 지침 사항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제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AI에게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소스를 한번 추가해 줄 텐데요. 이번에는 별도로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는 넣어주지 않고 여기에 있는 웹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 토글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웹에 대해서도 특정 URL을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URL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웹사이트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을 하게 되니 필요하신 경우 웹사이트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추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요청을 해서 수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에이전트는 이미지나 문서화 해주는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한번 사용해보기 탭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전에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에는 이 테스트 창에서는 이미지나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잘 동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게시하고 나서는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 먼저 만들기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저 혼자만 지금 이 계정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이 있는데요. 공유하기 전에 이 에이전트로 이동 버튼을 눌러서 먼저 내 계정에서 이 에이전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이전트한테 최근 3개월간 출시된 신차 세 종류를 뽑아서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질문들을 던지셔서 뭐 문서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미지화 해줘 이런 식으로 뭐 뉴스 기사를 따와가지고 이 링크 내용을 기반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이런 요청들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자유롭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건 여기 그 코파일럿 안에 있는 그 크리에이트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미지나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 에이전트 내에 있는 지침과 설정들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획일화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잘 나오죠. 한 번씩 다들 만들어 보시고 추가로 이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 목록에서 편집을 눌러보시면 다시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편집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들다가 이 세션을 만약에 꺼버렸다 그러면 헤매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 에이전트 토글에 들어가 보시면 만들 어떤 에이전트 그리고 만들다가 초안으로 끝나버린 에이전트들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눌러서 다시 들어가 주시면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 여기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그 클라우드 파일을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제가 이 참고 문서로
템플릿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2번에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템플릿을 하나 넣어 보았는데요. 이 템플릿을 넣고 꼭 업데이트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변경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시 한번 에이전트를 열어주시고 이번엔 한번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 텐데요. 전기차 관련돼서 최근 3개월 뉴스를 취합해 PPT 문서를 만들어줘. 제가 지침을 안 넣네요. 방금 그 템플릿을 지식 소스로 추가되어 있는 PPT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가 글짓기를 잘 못해서 좀 두서없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결과물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 파일은 코파일럿에 있는 여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이미지들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는 원드라이브에 모두 저장이 되는데요. 원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내 파일에 들어가신 다음 문서 안에 코파일럿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고 만들었던 문서들이 쭉 이곳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돌고 있네요. 여기서 에이전트 빌더로 만약에 에이전트를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했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저한테 있는 에이전트 말고 이제 공유한 사람들에게도 그 업데이트된 에이전트가 반영이 되는데요. 한번 이 문서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이 아이콘의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다른 사용자에게도 이 에이전트가 업데이트가 반영이 된다면 에이전트 아이콘이 기존 파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세션을 새로 고침하시거나 만약에 M365 앱으로 켜셨다면 이 화면을 이 앱을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시면은 업데이트된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으니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넣었던 템플릿 유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잘 구성을 해준 것 같은데요. 각자 한번 만들어 두셨던 요청을 해봤던 문서를 한번 열어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에이전트 지침사항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려운 도구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오히려 어려운 도구일수록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도 많고 그 옵션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동작을 더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 기반으로 응답하는 에이전트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공유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에이전트 빌더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조직 전체에서 관리하고 배포해야 하는 에이전트다 라고 하시면은 이 에이전트 빌더보다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배포를 해보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도구를 선택해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한번 별도 에이전트를 한 번씩 만들어서 사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팀즈에 있는 지식 소스를 추가해서 활용해 보셔도 되니 하나씩 추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